안녕하세요.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입니다. 1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구분 없이 심지어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신 모든 분들은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세금 정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개념 설명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므로 저는 정말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개념 설명,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의 출발, 생각의 방법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작은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재경팀 10년차 과장으로 신입 후배들을 가르치며 추가로 제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리했던 실무를 핵심만 추려서 알기 쉽게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간접세에 속합니다. 물건을 팔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영수증을 누구나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로 납세자와 세 부담자가 다른 간접세의 성격을 지닙니다. 즉,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할 때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의 구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3,600원 정도를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이죠. 2.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이처럼 부가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래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빈도가 잦습니다. 때문에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을 경우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사유 때문에 세무조사에서도 꼭 큰 이슈가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왜 그런 이슈가 생기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부가세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가 적용이 되며 사업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분기 또는 반기마다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자 본인이 이 금액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거래 건수도 많고 사업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은 매출만 생각하지 그 속에 있는 10%의 부가세를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금액이 폭탄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용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장표의 그림을 예로 들면 내가 중간에 있는 디자이너라고 할 경우 가죽 판매자로부터 가죽을 산 100원에 10%인 10원만큼의 부가세를 매입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매출세액과 함께 생각해보면 내가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은 150원이므로 납부세액은 15원, 매입한 금액은 100원이므로 매입세액은 10원, 총 5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최소화 전략. 자, 그럼 정리하여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매출세액은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재화를 구매하며 지급한 부가세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제공한 물건 혹은 서비스에 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매출세액은 줄여야 하고 매입세액은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무조사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추징하는 세액이 곧 본인의 실적이 되므로 이것을 최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조사관들은 누락된 매출세액을 찾으려 할 것이고 불필요하게 공제된 매입세액을 최대한 부인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일부러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하는 등의 불법은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증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증거 자료가 명확하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렇게 되면 조사관이 세금 추징을 못하겠죠.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야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주요 쟁점들이 많아지겠지만 초보 사업가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과 매입.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 받은 돈이 있는데 매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매입으로 공제 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 매출 규모에 비해 금액이 크고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4. 매입세 공제의 제한 항목. 세금을 내야 하는 항목을 알겠는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개념이니까요. 대부분 매입 부가가치세는 돌려받기가 가능하나 일부 예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장표로 남겨드리니 캡처해 두셨다가 매입 공제 신고 시 제외해 주시거나 세무사 사무소와 교차 검정 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납부 시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 아니시라면 1월 25일과 7월 25일 이 날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를 신고하게 되며 1기와 2기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6. 부가세 신고 및 준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의 내역을 잘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의 매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매출 매입 증빙 자료, 즉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미리 정리해 놓습니다. 추가로 시스템에서 정리된 이 매출 자료를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자료 정리 및 셀프 신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후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을 꼭 부탁드려요. 구독을 안 해주시면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7.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최대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경감 공제 항목 활용. 특정 사업 관련 공제 가능한 항목을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적격 증빙 철저히 관리.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 누락을 방지하세요. 8. 주의해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이익이 나는 경우에만 납부가 발생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도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입과 매출의 시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요. 게다가 일정 기간의 세액을 한 방에 납부하므로 사전에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금 흐름이 꼬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앞에서 설명드린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체크하셔서 추후 세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과세 유형, 간이과세자라든지 법인사업자 등에 따라 신고 의무가 조금씩 다르므로 어느 정도 사업이 커지셨다면 세무상담을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 실무적으로는 해외 구매 대행 매출금액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구매 대행의 매출은 상품 판매 금액이 아닌 내가 받은 수수료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9.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몇 차례뿐이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더라도 기본적인 매입세 공제 항목을 숙지하여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입니다. 세무대리인은 공통적인 부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들의 실수를 줄이고 나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관점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주요 쟁점이 되는 메인 이슈이므로 신고부터 잘 수행해주세요. 옳고 그름 혹은 디테일을 따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의 특이점으로 포착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신고는 기간 내에 꼭 하셔야겠죠? 10. 마치며. 오늘 정말 간략하게 부가가치세에 대해 짚어보았고, 앞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지만 결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득세율은 최대 50%이고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매출의 10%입니다. 순이익의 10%가 아니라 매출의 10%요. 물론 정부가 사업자들을 위해 각종 공제 혜택을 두고 있고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알아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고마워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드리자면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세금을 많이 걷고 지원은 적게 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모두가 불만 없이 운영하는 방법. 그것은 적극적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하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이익은 못 보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겠죠.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이라도 알아가신다면 오늘 배운 것 중 최고의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메인으로 담당하는 업무이다 보니 앞으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간간히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모든 영상을 풀어가는 핵심 관점이 될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다들 사전에 잘 준비하시어 깔끔한 세금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초보셀러분들을 위한 부가세 신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